자, 주총 열리는 포스코홀딩스의 해결 과제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어들었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어든 이유는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탈탄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점 잘 보시고 좀 잘 정리하셔야 돼요.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내려갔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 때문에 더 내릴 거야 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그러면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하나둘씩 주총장에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주주입니다. 주주다 보니까 주총 안내문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안내문이 와 있습니다. 주총날 한번 요거 아침에 다뤄달라는 요청가 있고요. 뭐 다룰만한 충분히 사안이 되는 것 같아 갖고 포스코의 해결 과제들 그리고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봐야 될 사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장이나 회장의 주주총회 통과, 이거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아마 주총 통과되면 끝나고 나서 간담회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주총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그냥 4가지라고 했는데 의제에서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큰 무리가 없이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이제 첫 번째는 탈탄소 해결 의제. 지금 탈탄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해결 의제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요. 리튬 관련 우려, 이건 기후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주 환원책 강화, 이런 부분인 건데요. 자, 탈탄소 해결 의제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지분의 변동 추이부터 살펴봐야 되는 건데, 여기 외국인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23년 2월부터고 사실은 2022년부터도 외국인의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미 2년이 지났어요. 이거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지가. 탈탄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으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진 것으로 근데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적들이 나왔고 여기에 대응한다고 얘기했던 게 2021년, 2022년도부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2020년 이후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반대로 얘 때문에 무조건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졌다고 보기도 힘든 게 철강 산업도 그 시기부터 계속 위축됐고요. 배당도 얘네 많이 주고 있었습니다. 분기당 막 4,000원씩 주고 1년에 14,000원 줬는데 지금 만원이잖아요. 안 주잖아요, 별로. 배당 정책 축소됐잖아요. 이로 인한 외국인 매도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진 게 탈탄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탈탄소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까지 그게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의 탈탄소 이슈, 포스코그룹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외국인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 탈탄소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이 더 빠져나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은 이상한 뉘앙스를 받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게 과거형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 12월 13일 26.42%. 예. 작년 12월 13일에 26.42%. 포스코가 저희가 집계된 이후에 최저점입니다. 역대 최저점이 26.42. 12월 13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몇 퍼센트예요? 27에서 28% 정도 유지하면서 소폭씩 올라가고 있고요. 바닥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3월 들어서 29%를 향해 달려가다가 지금 27.50%까지 줄어든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신임 회장은 탈탄소 해결을 과제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에요. 이 이슈는 주총 이후에 신임 회장 체제에서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미 탈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시권에 들어온 게 2021년도부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포스코는 호주 원료 공급사 BHP와 함께 철강의 탈탄소와 공정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고 여기다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2023년도 포스코는 다운스트림 구매자의 ESG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인 그린잇을 활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화석연료 대신에 수소 활용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환원 제철법과 같은 저탄소 철강 기술 공정 인프라 탄소 중립 활동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린잇 활용해가지고 평균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을 밝혔다. 지금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들은 세워놓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철강이라는 특성상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인 거고 최근의 이슈들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 2월 7일 올해예요. 올해 지난달 7일에 진행된 포스코홀딩스 회장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윤아 후보자가 이제 내정자가 돼가지고 오늘 이제 취임을 할 예정인 건데, 심층 면접이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자, 후보자님, 탈탄소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이게 공통 질문이었어요. 6명인가 7명한테. 왜냐면 탈탄소는 포스코가 미래사업으로 꼽는 2차 전지나 소재사업, 에너지사업도 탄소 중립의 연장선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밝힌 탈탄소 전략은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핵심 가늠자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보의 면접을 통과한 내정자가 장인화 내정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고 잘 말했으니까 최종 후보자로 낙점된 거 아니냐, 이런 짐작은 당연히 미뤄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탈탄소 요구는 지금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EU는 지난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이런 막 배출 보고서를 막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CBAM을 실시해서 탄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고요. 그리고 영국도 지금 CBAM을 시행 준비 중이고요. 미국은 청정경제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탈탄소 전략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 회장은 그런 전략들을 질문을 받았고 했을 것이고, 그럼 최근에 어떻게 하고 있냐? 비료 생산에도 지금 슬래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료에 사용된 규산질 슬래그는 다양한 처리원이 들어있어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슬래그 사용하고 있다. 철강 생산 과정에 탄소 감축은 물론이고 슬래그 활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그리고 포스멘트를 개발 보급해서 진행 중인 것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탈탄소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리튬 관련 우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리튬에 요즘에 최근에 주총 전에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정기섭 사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튬이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부각을 좀 시키는 모습인데, 갑자기 우려가 나왔어요. 뭐예요? 아르헨티나 카타마르카주에서 리튬 개발 허가 발급이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는 소식. 이거 길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진행 안 되는 건데 기존 애들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허가권이 있던 애들은 오히려 땡큐라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4건의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원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신규 프로젝트 4건은 지금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보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개발 중인 기존 사업 프로젝트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까 오히려 이건 호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게 기존 광업검을 획득한 포울은 관련이 없어요. 신규로 들어오던 호주 업체 등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건 다음 상황들을 봐야 되는 건데, 칠레산 리튬이 미국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니콜라스 그라우 칠레 경제개발관광부 장관이 칠레산 리튬에 대한 미국 IRA 혜택 적용을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걸로 본다. 나는 긍정적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지에서 제조된 리튬 음극이 미국 보조금을 받는 전기 자동차에 탑재될 것이라고 본다 라고 본 거예요. 지난달 20일에 포스코홀딩스 고위 관계자가 칠레 찾았죠. 광업부 차관 만났어요. 그리고 현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라우 장관의 발언처럼 칠레산 리튬에 대한 호재가 미국 IRA 혜택 적용이 될 경우에는 현재 칠레 시장에 진출을 추진 중인 포울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겠죠. 주주 환원책 감안 측면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뭐 이건 당면 과제예요. 리튬이나 이거는 뭐 그룹 핵심 차원이고 2차 전지에서도 핵심이고, 그리고 탈탄소도 핵심입니다. 당면 과제고 해결해 나가거나 매출로 잡힐 예정인 것들인데, 주주 환원책은 사측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주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회사 가치는 훌륭해 보이는데 뭐 하는 게 없다, 주주 환원책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잖아요. 업계는 이게 장인화 내정자가 취임 이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임 이후에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조직 정리가 일부 된 뒤에야 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쏟아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혹은 주총에서도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들도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만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다수 대기업, 금융지주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시 중입니다. 강행 규정 성격을 갖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따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소유분산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포울은 PBR이 지금 0.66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순현금 비중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현금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동종 섹터에서 가장 높고, 이거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짚어드렸지만 한 8%나 됩니다. 이게 꽤 커요.
그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거는 또 이제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주주들한테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환호성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부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라고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호재도 많은데 주주 환원 등을 통한 달래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어갖고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고, 그리고 IR의 특성상 굉장한 호재를 말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향후 차츰 개선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구조상 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게 업계 증론인 것 같고요. 특히 정부의 강행 규정이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고려를 해야 된다. 강행 규정은 스튜어디십 코드예요. 외국인은 그리고 어차피 돌아올 텐데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ESG 부분에 대한 대안들이 신속히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리튬 부분의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 돌린 장인아호의 포스코. 어제 이제 2차전지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기업 방향성을 주총장에서 제시를 했죠.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 기술 기반의 초격차 비즈니스,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ESG 경영체제 구축. 포스코의 모습을 되찾겠다. 이거 한 달 전부터 선임됐을 때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랑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장인아 회장이 아마도 2차 전지보다 철강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제가 좀 이제 해석을 해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맞았다라는 댓글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이 맞을 땐 저도 뿌듯하긴 해요. 재밌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멘트도 나왔고요. 3가지 전략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성장하겠다. 그리고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10년 동안 해온 사업이다. 등한시하지 않겠다. 잘 해나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외면하고 철강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서 철강 기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거는 좀 확대 해석인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회장 후보자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 추측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임 회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이지 이건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 대놓고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일부러 잠재우는 거죠. 멘트로. 1, 2년 한 사업이 아니다. 2차 전지는 10년간 한 사업이고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투자 없을 것이다. 시장이 좋지 않다고 투자를 미루지 않겠다. 투자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배당금 나왔는데 이게 좀 아쉽죠. 주당 2,500원입니다. 기말. 그리고 연간 배당금은 여전히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배당 기산일은 2월 29일입니다. 그때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배당 나오는 거죠. 이전에 분석해드린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후보자 시절의 목소리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어느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대통령의 예를 보셔도 되는 거고, 뭐 조직 개편을 하고 내가 취임을 해야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후보가 공약을 하는 그 선출직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회장 후보자 시절, 사장 후보자 시절과 선임자 시절, 내정자 시절과 그리고 사장 시절이 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보시면서 주식시장의 이런 오너 부분이 바뀔 때 회사 가치를 보실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주주 친화 정책은 딱히 첫날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불확실성만 좀 잠재웠다. 2차 전지 투자 축소 없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났는데, 이거는 뭐 향후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